9명의 공격수와 9명의 수비수가 작은 공 하나를 가지고 두뇌와 스피드로 싸우는 스포츠 야구. 0.4초. 투수가 던지는 공을 시작으로 모든 선수들이 움직인다. 야구는 이 1초도 안 되는 시간을 뺏고 뺏는 찰나의 싸움이다. 모든 선수들은 속도와 소리에 반응하며 본능적으로 움직인다. 그라운드 위에서 이들은 0점 몇 초의 순간을 두고 두뇌 게임을 한다. 순간의 감각이 승부를 결정짓는 야구. 야구에는 섬세한 과학의 세계가 숨겨져 있다. 또 한 번의 전투를 준비하는 사람들. 3시간이 넘는 긴 경기 시간. 야구는 움직이는 시간보다 멈춰있는 시간이 훨씬 긴 정적인 스포츠다. 그래서 성격 급한 사람들에게 야구는 지루한 게임으로 인식된다. 하루 5만여 명의 관중 동원. 야구 팬들은 1년의 반이 즐겁고 나머지 반은 안절부절한다. 춤과 노래, 그리고 짜릿한 경기. 그들은 기꺼이 이 축제를 즐긴다. 축구가 예술 영화라면 야구는 액션 영화다. 축구는 한 골 들어가는 순간을 놓치면 재미가 반으로 쑥 줄어들지만 야구는 순간순간을 스릴로 만든다. 시속 140km가 넘는 빠른 공과 그 공을 찰나에 맞춰 쳐내는 힘, 그리고 스피드가 충돌하는 드라마, 그것이 야구다. 야구장은 홈과 3개의 베이스, 마운드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베이스 거리는 27.4m. 공격을 한 타자는 베이스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게 돼 있다. 좌우 중간의 거리는 115m 이상으로 경기장 전체는 부채꼴 모양을 하고 있다. 수비와 공격 각각 9명의 선수가 이 공간 안에서 그들의 승부를 드라마로 만들어낸다. 투수가 공을 던짐으로 인해서 경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중들은 선수들을 이제 통해서 마치 감독이 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죠. 팬이 선수와 또 그 선수를 지휘하는 감독과 같은 그런 생각을 공유한다는 것이죠. 야구는 그냥 관전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 하나하나의 두뇌 싸움을 하며 생각하는 스포츠로 만들어주는 매력이 있다. 야구는 아무래도 굉장히 투수하고 타자하고의 수싸움이기 때문에 그 싸움은 멘탈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들이 아무튼 투수와 타자의 이 싸움에서 일어나는 경기이기 때문에 야구 경기의 승패를 가르고 제1선에서 부딪히는 사람들, 바로 투수와 타자다. 이들이 가장 먼저 치열하게 싸우는 공간이 바로 스트라이크 존이다. 스트라이크는 위에서 봤을 때 우선 공이 좌우 43.2cm가량의 홈플레이트 위를 지나가야 한다. 그리고 타자가 일반적인 타격 자세를 취했을 때 어깨의 중간점부터 무릎 아래 부분 사이를 공이 지나가야 스트라이크로 인정된다. 투수가 던지는 공의 거리, 즉 홈플레이트에서 투구판까지 거리는 18.44m, 마운드의 높이는 38.1cm다. 투수하고 포수하고의 거리가 18.44m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18.44m라는 건 투수 그 플레이트에서 홈플레이트까지가 18.44고, 근데 투수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플레이트에서 던지는 게 아니고 많게는 2m 정도 앞으로 나와서 던지잖아요. 그 거리가 공이 떨어지는 순간이 대체적으로 한 1m 한 20cm, 30cm 정도는 대체적으로 나와서 던지는 케이스가 되니까 타자들도 이 홈플레이트를 지나서는 못 치니까
그거보다 한 30cm나 많게는 60cm 앞에서 쳐야 되거든요. 그럼 거리는 실질적으로 18.44지만 그거보다 더 짧은 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발 투수는 평균 한 경기당 6회를 던지며 80에서 90개의 공을 던진다. 80여 개의 공 하나하나. 투수가 긴장하지 않고 던지는 공은 없다. 공 하나를 가지고 순간을 뺏으려는 스피드와 힘. 그렇다면 타자의 공격을 막기 위한 투수의 전략은 무엇일까? 직구를 노리고 있을 적에 변화구를 주고 변화구를 노리고 있을 때 직구를 던지는 것이거든요. 또 이 타자가 무조건 지금 타이밍을 뺏으면서 치려고 할 때 나쁜 볼을 던지면서 헛스윙을 유도하고 제일 쉬운 조건은 그거예요. 타자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투수는 자신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구질로 공을 던진다. 이때 다양한 구질의 공을 던질 수 있는 것은 대단한 무기가 된다. 왼발, 오른발, 손. 이 천을 야구공이라는 게 천을 뜯게 되면 이 실밥이 있습니다. 이게 실안. 그걸 다 풀으면 요만한 얌체공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안에는 이제 약간 스펀지 재질의 그런 식이 들어있어서 지금 뭣도 모르고 캐치볼도 안 되고 뭐 그런 애들을 이 야구공으로 하다 보면 맞고 하다 보면 이게 공에 무서움이 생깁니다. 그런 것도 없애고 그 다치는 그걸 예방하기 차원에서 이 스펀지 공으로, 이 말랑말랑 공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투수의 무기. 야구장에서 선수와 관중들에게 가장 주목받는 야구공에는 숨겨진 과학이 있다. 야구공은 코르크, 곰으로 만든 심에 실을 감아 팔자 모양과 흡사한 흰색의 쇠가죽 두 쪽을 108개의 실밥으로 꿰매서 만든다. 야구장에서 공만 잘 주지를 하면은 일어나는 플레이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공이 가는 곳에 이제 수비수들이 움직이고 타자가 치게 되고 이제 주자가 뛰게 되고 이런 상황이 나오잖아요. 투수의 관건은 다양한 구질로 타자를 공략하는 데 있다. 빠른 강속구와 타자를 현혹시키는 변화구는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야구공을 꿰맨 108개의 실밥에 그 비밀이 있다. 야구공의 실밥이 공기 저항과 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해 보았다. 풍동에서 바람이 일정한 속도로 바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전선에 제가 스모크 액을 바를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전선에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전류가 전선에 흐르면서 전선이 뜨거워져서 그 방울방울 맺힌 스모크 액이 증발을 하면서 흰색 연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바람을 따라서 그 흰색 연기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때 그 연기가 지나면서 이 야구공을 만났을 때 그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는 실험이고요. 공이 날아갈 때 공기는 공의 표면을 타고 뒤쪽으로 흘러간다. 이때 공의 앞쪽에는 공기 저항이 발생하고 공의 표면을 따라서 흐른 공기는 뒤쪽으로 가면서 복잡한 소용돌이를 형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바람이 공이 날아갈 때 바람이 이렇게 와서 이 공의 표면을 따라서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흐르다가 보통은 이 각도에서부터 80도 정도에서부터 이 공기가 공의 표면에서 떨어져 나가게 돼요. 떨어져 나가게 되면서 여기에 아주 복잡한 소용돌이 모양의 공기 흐름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공기 흐름을 형성하게 되면은 여기에 낮은 압력이 걸려서 이 상대적으로 큰 공기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이제 실밥이 존재하게 되면은 이 실밥이 공기의 흐름을 불규칙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만들어 버려 가지고 이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이
공기가 공의 표면을 더 멀리까지 이렇게 따라가게 되고 이 뒤편에서부터 드디어 이 공기가 공의 표면에서부터 떨어져 나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 소용돌이의 힘이 약해져 가지고 상대적으로 덜 낮은 압력이 형성이 되고 따라서 공기저항이 줄어들게 됩니다. 야구에서 모든 공은 회전한다. 직구라 할지라도 공은 돈다. 공이 회전하게 되면 공의 방향이 바뀌는 힘이 발생하게 된다. 투수가 만든 회전은 공기의 변화를 일으킨다. 이 변화에 따라 공의 진행 방향이 바뀌게 되고 공을 회전 방향으로 쉬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그누스 효과인 것이다. 이때 실밥은 공기와의 마찰을 크게 하여 압력 차이를 더 크게 하고 회전 효과를 더해준다. 투수들은 공을 잡을 때 이 실밥의 방향을 적절히 이용하여 변화구의 방향과 공의 속도를 조절한다. 먼저 직구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투수 누구나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던지는 공으로서 잡았을 때 실밥의 정중앙을 잡고 그냥 수직으로 그대로 나오면서 뿌려주는 게 직구입니다. 다음으로 슬라이더는 직구처럼 똑같이 모양은 나오되 손가락으로 방향을 정함으로써 직구처럼 가도 타자 앞에서 바로 꺾이게끔. 손가락이 아니라 이 손목으로 스핀을 먹여가지고 앞에서 각이 크게 해서 떨어지는 공이 커브입니다. 포크볼은 그 스피드가 똑같이 직구처럼 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타자가 치기가 더 어려운 볼이죠. 변화구를 잘 던지는 투수들은 손기술이 좋은 거죠. 어떤 그 똑같은 그 실밥을 잡고 던져도 변화구를 잘 던지는 투수들은 그 실밥을 이용을 잘하는 거고, 또 어떤 이 손가락에 그 손가락 마지막에 그 볼을 놓는 그 순간에도 그런 투수들은 예민하다 그럴까요? 그 손 감각이 좋다 그럴까요? 투수가 던진 공은 회전의 방향, 속도, 쥐는 방식에 따라 그 휘는 정도가 달라진다. 이것이 투수의 비밀 병기가 된다. 이 공이 휘는 정도는 공이 앞으로 나가는 속도하고 공이 회전하게 되는 그 회전수에 의해서 그 공이 휘는 정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공의 속도가 느리고 회전수가 빠르게 되면은 더 많이 이제 휘어지게 되겠고요. 공의 속도가 빠르고 회전수가 느리면 똑바로 이제 날아가게 되겠죠. 시속 150km의 투수가 가끔 시속 135km 정도의 슬라이더를 던진다고 치면 빠른 속도에 적응했던 타자 입장에서는 속을 수밖에 없다. 구질과 완급 조절을 생각하면 투수가 던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엄청 늘어난다. 투수는 다양한 구질의 배합으로 타자의 타이밍을 뺏는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인정받았던 서재영 선수. 그는 절묘한 컨트롤과 다양한 변화구를 이용 타자를 현혹시키는 것으로 유명하다. 서재영 투수는 로케이션 승부가 상당히 뛰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타자의 약점을 잘 찌르는 승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적으로 떨어지는 이제 체인적 승부나 횡적으로 휘어나가는 이제 슬라이더나 커브 승부, 이런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투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타자에게 타이밍을 좀처럼 주지 않는 투수가 바로 서재영 투수다. 메이저리거인 박찬호는 빠른 직구를 던지는 투수다. 좋은 직구는 다양한 변화구 못지않은 위력을 갖는다. 그 비밀 역시 공의 회전에 있다. 직구는 커브와 반대로 회전한다.
마그너스 효과에 따르면 직구에는 떠오르려는 성질이 생기게 된다. 야구 중계를 보다 보면 해설자가 간혹 공이 떠오른다고 하는데 이런 성질을 일컫는 것이다. 어깨는 이제 기본으로 강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강한 어깨를 사용을 하려면은 이제 뭐 하체나 허리 힘이 좋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체는 내 몸의 지지대 역할을 하고요. 활을 비교를 연상을 하면은 활을 그 강하게 나가려면은 한번 쉬었다가 튕겨 나가는 듯이 그 역할을 해주는 게 허리고 그 동작이 약하면은 빠른 볼을 던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체 힘이 강하고 허리 힘이 강해야만이 그 자기가 타고난 좋은 어깨를 잘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야구는 움직임보다 정지해 있는 시간이 많은 스포츠다. 그러나 3시간이 넘는 경기 시간 중 경기의 흐름을 주도하며 가장 많이 움직이는 선수는 다름 아닌 투수다. 그래서 최적의 투구 자세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장 이상적인 공 스로링은 편안하게 작은 원을 그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큰 원이라는 거는 이걸 큰 원이라 보거든요. 한 바퀴 완전히 팔을 돌리는 게 큰 원이라 보고 거기서 반 정도 원, 여기가 스타트면은 여기서 반 정도 돌아가는 원, 반 정도 돌아가다가 여기서 공을 던지는 거죠. 투수의 투구는 원심력을 이용한 것이다. 투수에 의해 만들어지는 환상적인 공은 타자의 눈앞에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각 단계별로 각 근육의 역학이 과학적으로 빚어낸 결과다. 게임의 승패를 좌우하는 진정한 공격자, 그것이 바로 투수다. 야구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타격이다. 야구에서는 10번 중 3번, 즉 3할이면 좋은 타자라고 말할 수 있다. 흔히 30점으로 인정받는 스포츠는 없다. 하지만 야구만은 예외다. 그만큼 타자가 안타와 홈런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만약에 투수가 145km 이상을 던진다 그러면 홈까지 들어오는 시간은 0.4초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을 판단을 해서 이게 직구다, 카브다, 포크볼이다, 슬라이더다 이걸 판단해서 이 시신경이 이 뇌까지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은 과학적으로는 안 나와요. 타자가 처음 순간적으로 공을 보는데 0.175초가 지나간다. 이때 타자의 몸은 움직이지 않는다. 최초로 공을 인지한 순간부터 0.05초가 더 지나갈 때까지 타자는 공이 어느 쪽으로 올지 보고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 다시 0.025초가 흐르면 뇌는 근육에 명령을 내려야 한다. 어느 방향으로 배트를 휘두를 것인지 결정되는 것이 바로 이때다. 타자는 투수의 손에서 공이 떠난 지 0.25초가 흐르면 배트를 휘둘러야 한다. 타자가 투수의 공을 치기 위해선 순간의 판단과 찰나의 움직임이 중요하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타자가 배트를 휘둘러 공을 맞추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0.15초. 반사신경 덕분에 가능한 일이다. 머릿속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미 공은 포수 글러브 안에 있게 된다. 아무리 잘 쳐도 타자가 3할밖에 칠 수 없는 게 그걸 잘 쳤다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0.42초 안에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해서 몸이 움직여서 공을 쳐야 된다는 거. 2008년 7월 현재 프로야구 선수 중 3할이 넘는 선수는 모두 11명. 이용규 선수도 그중 한 사람이다. 투수의 폼을 보게 되면은 이게 시야가 이렇게 커져갖고 아무래도 좀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투수가 이렇게 잡고 있는 이렇게 손만 거의 이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대 투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그 투수가 많이 던지는 구질, 그리고
제가 약한 그런 구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고 들어가면은 경험 있는 타자라면 자신에게 유리한 공을 던질 수 있게 투수를 공략한다. 결국 투수의 공을 자신의 공으로 만드는 것이다. 0.4초 동안에 그 변화되는 공을 판단해서 공을 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타자가 치는 것은 바로 그 어떤 습관화된 리듬 그리고 학습된 경험에 의해서 이제 공을 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죠. 타격이란 결국 일정한 위치로 날아드는 공을 수십만 번의 반복적인 연습으로 길들여 놓은 반사 동작이다. 타자의 유일한 목표는 공을 강하게 때리는 것이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공이 제대로 강하게 맞았느냐 아니면 빗맞았느냐 아예 맞지도 못했느냐로 나뉠 뿐이다. 신공이 멀리 날아가려면 무엇보다 배트의 반발력이 중요하다. 같은 배트 안에서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반발력은 같을까? 배트의 각 지점에 대한 반발 계수를 측정해 보았다. 배트를 고정시키고 배트의 중심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6회씩 일정한 속도로 타격을 해보았다. 그 결과 배트의 각 지점마다 공의 반발 계수와 배트의 반발 계수가 차이가 난다. 반발 계수의 차이는 공이 날아가는 거리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 공의 반발 계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배트를 쳤을 때 공의 반발되는 속도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속도가 줄어든다는 것은 공이 날아가는 거리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비거리가 줄어들고 홈런이 덜 나온다는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죠. 좋은 타격은 좋은 자세에서 나온다. 그러나 잘 다듬어진 타자의 스윙은 곧잘 흐트러져 공을 못 맞추거나 빗맞히곤 한다. 빗맞을 때는요, 이게 손에 저리죠. 거의 처음에 저리면서 빗맞았다 생각을 하죠. 중심에 맞으면요 이만큼이 있습니다. 여기서 잘 맞은 순간은 거기서 더 느낌이 공에서 뭐랄까 뻗지 않고 붙어있는 공이 있잖아요. 방망이와 공이 붙어서 더 간다. 잘 맞을 때 글쎄 뭐 손끝에 아무 감이 없죠.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딱 맞는 순간 홈런이다 안타다는 거는 본인 스스로가 제일 잘하기 때문에. 방망이 중심보다는 위나 밑에 많이 맞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중심에 맞다 보면은 그 느낌은 확실히 다르죠. 좀 짜릿하고. 빗맞은 느낌, 잘 맞은 느낌. 타자들이 배트에서 느껴진다는 타격의 손맛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야구 배트가 공과 부딪히는 순간 팔에 가해지는 충격을 최소화시키면서 최대의 운동 에너지를 공에 전달해주는 특별한 점이 있다. 그곳을 스윗 스폿이라고 한다. 배트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골프에서 치는 이런 클럽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스윗 스팟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위치가 가장 딱딱한 조직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그 탄력이 그대로 반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그런 그 우수한 포인트로 만들어지게 해놨다는 것이죠. 스윗 스폿이 다른 부분과 조직이 다르다면 소리도 다르지 않을까? 배트를 5cm 간격으로 두드려 보았다.
스윗스팟이라고 해서 딱 타구 위치, 배트의 위치에 정확하게 맞으면은 이것은 잔음이라고 그래서 염이 없다는 것이죠. 다른 위치에 맞게 되면 스윗스팟 포인트 말고 다른 위치에 맞게 되면은 소리의 잔음이 보통 한 4배 정도로 길게 느껴져 가지고 아주 그 진동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화면을 자세히 보면 배트가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다. 투수가 던진 공이 스윗스폿이 아닌 다른 부분에 맞게 되면 배트에 진동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물론 공이 스윗스폿에 맞게 되면 배트에는 진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빨간 부분은 스윗스팟의 스펙트럼이고 초록 부분은 다른 부분이에요. 스윗스팟 아닌 부분에서는 거기에서 두드러진 소리가 150Hz하고 500Hz 이 위치에서 소리가 나지만 스윗스팟 포인트에서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저음성의 텅텅거리는 소리가 안 들리고 그야말로 상쾌한 쾌감의 소리가 딱 하고 들리게 돼버린다. 그래서 옆에서 들어도 아, 이게 홈런성으로 제대로 맞았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스윗스팟 포인트가 아닌 다른 배트 위치에 맞게 되면은 텅 하는 소리이고 또 진동도 많이 전달이 돼버려서 상당히 불쾌함, 타자 자체도 불쾌함을 느끼고 아, 잘못 쳤구나를 벌써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배트가 공에 빗맞는 순간 발생하는 진동은 에너지의 손실을 의미한다. 또한 그 진동의 여파는 타자의 팔에 잔향으로 그대로 남는다. 투수는 자신이 보내고자 하는 공을 자유자재로 만들어 던질 수 있지만 타자는 그럴 수 없다. 타자에게는 좋은 타격 자세와 구질을 구분할 수 있는 선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좋은 타격 자세라는 것은 아무래도 볼을 끝까지 볼 수 있는 얼굴, 눈의 위치와 그리고 볼에 가장 짧게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스윙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체를 하나를 보면은 그 물체를 또렷이 보지만 그 옆에 주변의 물건도 사실 보잖아요. 정확하게는 못 보지만은 그렇게 그 옆에 주변에 보이는 물체를 때린다라는 그 시력, 그 보는 시력으로 공을 때린다고 보면 돼요. 타격에서 중요한 점은 속도와 힘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운동력학에 따른 순서가 필요하다. 스탠스를 정확하게 잡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방망이 그립, 그 다음에 방망이 위치. 방망이 위치가 귀 옆에서 힘을 모았다가 나와서 때려주고 마지막에 바로 스로. 타자가 투수의 강속구를 쳐내기 위해서는 공의 속도를 넘을 만큼의 힘이 필요하다. 여기가 공을 최대한대로 방망이랑 가깝게 몸에서 붙여서 가깝게 맞출 수 있고 제일 많이 힘을 줄 수 있는 위치가 어깨 라인이나 어깨 라인 위에. 지금 이 학생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 잡아주느냐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분들은 이제 140, 150 어떻게 치냐. 저희는 이제 80km부터 계속 봐왔거든요. 80, 90, 100, 110 이거 치는데 감이죠. 감각. 투수의 강속구가 시간에 따라 강해질수록 타격 또한 그 속도에 따라 끊임없이 반응하고 진화한다. 찰나의 스윙 시간. 그 불가능한 시간을 뛰어넘으려는 이들이 바로 타자들이다. 야구 배트의 전체 길이는 106.8cm 이하. 가장 굵은 부분의 지름은 7cm 이하다. 현재 중량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 이유는 배트는 선수들의 특징에 따라 그 크기와 무게가 다르기 때문이다. 투수가 공에 민감하듯이 타자들은 배트에 민감하다. 이게 이제 건조하는 무게 습도 재는 건데요. 여기 보면 11.2, 11%라는 거거든요. 까지 다운이 됐죠. 이렇게
7%까지 됩니다. 이게. 너무 높으면 이렇게 타자 왜 시합하다 부러지는 거 있잖아요. 파편처럼 부서지고 탄력이 떨어지고 또 무거우면 탄력이 없어갖고 퍽퍽거리고 그래서 공이 멀리 안 나가고 그냥 주저앉고 그러거든요. 고온다습한 장마철은 타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아무래도 습도 때문에 볼도 좀 무거운 느낌이 있고요. 또 습도를 먹은 배트가 또 평소보다 더 무거워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트 스피드가 떨어지면 타구도 안 날아가겠죠. 장마철, 야구공과 배트가 실제로 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게 되는지 실험해보았다. 우선 야구공 실험. 야구공을 한쪽은 한국야구위원회 기준에 맞는 온도와 습도에 맞추고 한쪽은 장마철 조건인 온도 30도에 습도는 91%로 맞추고 반발 개수를 비교 측정해보았다. 실험 결과 장마철 기준으로 조작된 야구공이 한국야구위원회 기준의 야구공보다 반발 개수가 훨씬 낮게 나타났다. 지금 실험한 공의 규정 상태에서의 시험 반발 개수는 규정 조건에서는 0.42 정도가 값이 나왔고요. 그 습한 조건, 즉 장마철을 예상하고 한 조건에서는요 0.39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반발 개수가 상당히 떨어지는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기 체중 대비. 되게 중요한. 다음은 배트. 실험의 조건은 야구공과 같았다. 실험 결과 역시 장마철 조건의 배트가 기준 조건의 배트보다 반발 개수가 낮게 나타났다. 투수가 공을 던지고 타자가 그 공을 쳤을 때 그 똑같은 조건이라면 그 기준 좀 마른 조건과 습한 조건일 때 공이 덜 날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자가 똑같은 힘으로 때렸다 하더라도 공이 날아가는 비거리가 상당히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야구는 투수력이 80%를 차지하는 스포츠지만 수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떤 팀도 살아남을 수 없다. 수비는 선천적 재능보다 피나는 훈련을 통해서만 만들어낼 수 있다. 제일 첫 번째 스텝. 어떤 위치에서 공을 잡느냐, 스텝. 다리 이 수비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공을 잡는 이 위치. 잡았을 때 그 다음에 다시 또 스텝. 그 다음에 송구 능력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거든요. 내야수 또한 시간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내야수는 공을 받은 즉시 그대로 송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타자가 살아나가지 못하도록, 주자가 또 다른 베이스로 진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수비수들에게 주어진 지상 과제다. 사전에 그러니까 수비하기 전에 이 타자는 이 투수와 만났을 경우 대략적으로 타구 방향이 이쪽에 쏠릴 것이다라는 어떤 마음의 준비,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잘하는 선수들이 수비 범위가 넓고 팬들한테 정말 멋있는 수비들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 외야수의 수비는 그냥 기다렸다 떠오르는 공을 잡는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외야 수비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내야수들은 이제 타구가 땅볼로 왔을 때는 눈에 바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스텝에 의한 플레이를 할 수 있지만은 외야수들은 딱 하는 순간에 스타트가 끊겨야 됩니다. 타자가 친 공이 하늘에 떠 있는 시간은 평균 4.7초. 외야수가 타격 소리를 듣는 순간은 0.3초.
만약 소리를 듣지 못하고 공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이미 1.5초가 지난 것이다. 이 1.5초는 외야수가 3, 4m 정도 손해를 보는 시간이다. 외야수는 2초 안에 공을 판단하고 남은 2.7초 안에 어디에서든 공을 잡고 송구해야 한다. 야구의 수비는 타격 순간을 보지 못해도 타격음을 듣고 순간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는 청각장애 아이들로 구성된 성심학교 야구다. 처음 이들이 야구를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특히 수비가 문제였다. 외야수를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예요? 이 아이들은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한 3m에서 4m 정도는 손해를 보고 친 다음에 확인을 하고 가니까 지금부터는 반응 시간을 측정할 거예요. 자, 소리나 빛이나 그 두 가지 자극을 줘서 얼마나 신체가 빨리 반응을 보이나 측정을 할 겁니다. 청각적인 반응이 시각적인 반응보다 빠른 것일까? 고교 야구 선수, 일반 고등학생 각각 2명이 실험에 참가했다. 왼쪽은 빛을 보고 반응하는 장면이고 오른쪽은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모습이다. 화면을 자세히 보면 듣고 움직이는 순간이 더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험 결과 3명이 빛보다는 소리에 더 빨리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에게 주어진 자극을 보면은 빛에 의해서 자극을 줄 수도 있고 소리에 의해서 자극을 줄 수 있는데 빛보다는 소리의 자극에 의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시간, 그러니까 소리에 의한 그 반응 시간이 빠릅니다. 빛보다. 피나는 노력에 의해 얻어진 동물적인 감각. 수비가 좋은 팀은 상대 공격이 좋아서 무너지는 경우는 있어도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는 없다. 갑자기 뛰기 시작하는 1루 주자. 순간을 훔치는 절묘한 플레이, 도루다. 빠른 주자가 나가면 투수의 집중력은 흔들린다. 주자에게서 90cm 리드는 약 0.1초의 가치가 있다. 그라운드에서 훔치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의 숨막히는 긴장감. 투수 타이밍을 뺏고 이렇게 뛸 수 있는 시간이 거의 3초거든요. 그 시간을 조정을 해야 돼. 제가 뭐 하나, 둘에 홈을 던지고 뭐 5가지 세서 홈을 던지고 이렇게 계속 바꿔가면서 해줘야지 타자들이 제 폼을 안 읽고 스타트를 빠르게 못하기 때문에. 발이 빠르다고 도루를 잘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도루의 성패는 투수의 투구 동작을 얼마만큼 간파하느냐에 달렸다. (3초 3에서 3초 5 사이에 양쪽에 승부가 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3초 2 정도 되면
뭐 확실하게 아웃을 시킬 수 있고 주자 쪽에서는 확실하게 세이브 될 수가 있고. 투수가 던진 공이 포수에게 도착하는 시간 1.2초. 포수가 2루로 송구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 1초. 포수가 던진 공이 2루수에게 도착하는 시간 약 1초. 2루수가 공을 잡아 주자를 태그하는 데 0.3초. 모두 합치면 3.5초다. 주자가 1루에서 2루로 뛰는데 4초 정도 걸리지만 베이스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출발하니까 실제 걸리는 시간은 3.5초 정도. 도루는 0. 몇 초의 승부다. 3초 2로 뛴다는 거는 보통 스톱하기 위해서는 어느 거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거리를 스피드를 안 죽이면서 스톱하는 기술이 슬라이딩. 슬라이딩은 달리는 주자들에게 필수적인 요소다. 슬라이딩과 달리기, 어느 것이 더 빠른지 비교해 보았다. 달리기는 베이스를 지나치면 안 되기 때문에 속도를 늦춰야 한다. 이 미묘한 차이의 시간이 세이프와 아웃을 결정한다. 148g의 주먹만한 공, 106cm의 단단한 배트. 그 예민한 공과 배트 사이에서 나오는 예측 불허의 승부 야구. 정해지지 않은 경기 시간. 그래서 야구는 그 어떤 스포츠보다 다양하고 승패를 알 수 없는 극적인 장면들이 연출되곤 한다. 그 짜릿한 긴장이 사람들을 야구에 열광토록 만들었는지 모른다. 치는 게 재밌어요. 왜냐면 칠 때 안타를 치면 기분이 좋았어요. 공을 잡고 아웃시키면요 신도 나고요. 타석에서 만약에 홈런을 쳤을 때 그런 손맛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9명의 선수가 다 한 번씩은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뭐 안 좋았다가 또 회복되고 또 좋았다가 또 나빠지고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살아가는 그 인생의 축소판이지 않나. 인생 같은 스포츠 야구. 그 안에는 섬세한 0.4초의 과학이 있었다.